안녕하세요. 경희연경한의원 원장 엄마 안의사 박연경입니다. 요새 환절기다 보니까 돌발진으로 아파하는 아이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발진이라고 하면 흔히 돌 무렵에 생겨서 돌발진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발진은 돌발진이 아니라 돌발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즉, 돌발해서 생기는 발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발진이 나타난다. 이런 뜻에서 돌발진이라는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거고, 그 발진의 양상으로 인해서 장미진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돌발진은 보통 생후 한 6개월에서 한 48개월 무렵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에 걸리듯이 돌발진 역시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질환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6형과 7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징적으로는 처음에 고열이 납니다. 39도, 40도 이렇게 넘나드는 고열이 한 3일 안팎 정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고열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반나절 안쪽에,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고 한 반나절 안쪽에 몸에 막 이제 발진이 나기 시작해요. 주로 많이 나는 부위는 체간, 그러니까 체간이라고 하면 배나 등 쪽에 발진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두피라든지 아니면 얼굴 쪽까지도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사지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일단은 체간 쪽에 발진이 가장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진은 사실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아도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가라앉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발진에 가려움을 같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가끔 가려움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를 좀 시원하게 해주거나 적절한 보습을 해주는 정도로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다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피부 증상이 지속되거나 혹은 이 가려움증이 심해서 컨트롤이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해당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돌발진에서 사실은 발진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발진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그 3일 정도의 고열 기간인데요. 이게 길면 한 5일까지도 고열이 계속 지속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38도 안팎, 38도 안쪽의 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면서 해열제 없이 물로 좀 닦아준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셨던 한방 해열제, 한방 감기약 이런 게 있다면 복용을 해서 가라앉혀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열이 38도가 넘어가고 그리고 39도,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이라고 한다면 해열제를 복용을 해보고, 안되면 적절한 교차 복용을 통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열로 인해서 열성 경련을 겪는지를 일단 면밀하게 관찰해 보셔야 되고요. 혹시나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하시면 바로 응급실에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돌발진은 사실 안 겪으면 가장 좋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겪고 지나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둘 다 돌발진을 겪었어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강하다가 사실 첫 번째 감기를, 첫 번째 질환을 돌발진으로 겪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2살 무렵에 처음 기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기관 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 안쪽에 갑자기 아무런 증상이 없이 고열이 나고, 그러다가 호흡기 증상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콧물도 나고 기침도 있고 열도 나고 아이가 목도 부어서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한 2, 3일 정도 열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둘 다 한의사기 때문에 아이들 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상에 맞춘 한약들을 일단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아이가, 저희 첫째는 이제 소양인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열이 났을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백호탕 계열의 약을
이제 구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일단 복용을 계속 시켰고요. 분유에 타서도 복용을 시키고 두유에 타서도 시키고 뭐 물에 타서도 먹이고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시켜서 이제 고열 관리를 했었었고 열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진이 다다다닥 났는데요. 그때 이거 돌발진이었구나 싶어서 이제 아이가 원래 피부 증상이 한 번씩 있을 때 먹었던 형방사백산이라는 소형인 약을 복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백산을 먹고 피부 증상이 가라앉은 후에는 아이가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 또 그 돌발진을 겪는 기간 동안 식사량도 극히 적었기 때문에 아이의 몸을 다시 보완해 줄 수 있는 형방지황산 계열의 약을 복용시키도록 해서 아이의 건강을 관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음인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아무래도 이제 둘째다 보니까 첫째보다는 조금 더 모든 질병에 빨리 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에 돌발진을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 고열이 막 나면서 둘째는 좀 달랐던 게 호흡기 증상이 아니고 소화기 증상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 돌발진이라는 게 고열이 나면서 소화기 증상,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는 그래서 설사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일단 태음인에 열이 나고 설사도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 열이 뭉쳐있구나 싶어서 갈근해기탕을 복용을 시켰어요. 또 아이가 머리가 아픈지 계속 막 이렇게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었거든요. 갈근해기탕을 복용을 하고 한 이틀 정도 후에 열이 떨어지면서 이 아이 역시 이제 전신으로 발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발진이 생긴 다음에는 피부 쪽으로 열이 다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걸 발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태음조이탄을 복용을 시킴으로써 아이의 피부 관리를 했었었고 그리고 발진이 다 가라앉은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도 이제 살도 조금 빠지고 좀 기분도 조금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페원탕이라는 태음인의 진기, 그러니까 이렇게 수분 같은 걸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을 복용을 시켜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돌발진이 온다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열 관리.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한방 감기약이 있다면 아이가 평소에 열나거나 목이 부었을 때 염증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던 한방 감기약이 있다면 일단 먹이시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열 관리를 해주시되 만약에 38도 이상 39도 40도의 열이 난다 하면 해열제 복용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열이 잡히지 않고 아이가 경련까지 간다 그러면 응급실을 내원하시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관리 그러니까 열이 내리고 나서 발진이 막 생긴다면 먼저 아이에게 적절한 보습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가려워한다 싶으면 아이 피부를 좀 시원하게 수딩젤 같은 걸 발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시원한 옷을 좀 시원하게 입혀서 아이 피부가 좀 잘 식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아이가 사용하던 한방 연고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방 연고를 조금씩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발진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발진은 사실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많은 아이들이 겪어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발진이 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게 대비가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자신있게 조금 더 건강하게 아이를 관리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